자, 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죠? 18번. 네. 굉장히 어감이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18번 문제 풀이 우리가 함수의 개수와 경우의 수, 즉 함수의 정의와 경우의 수 파트가 연결된 문제인데 무조건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18번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예하는 정도만 제대로 인지를 한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우리 구할 때 좀 힘들다 싶을 때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그때 그 기준을 잡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치역의 개수로 분류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래요. 치역의 개수로 분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자, 지금 x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얘는 1, 2, 3이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얘는 a,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두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g라는 녀석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 g.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거의 치역과 공역이 다른 녀석의 순서상 f, g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g가 있는데 여기 a, b가 있어요. 그러면 g.f라는 녀석도 결국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공역이에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치역 쪽에 y 값이 되잖아요. 그때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없는 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f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올 때는 무조건 이 하나로만 상수함수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고르든지 여기만 고르든지. 그래야 y 값에 해당되는 선택받은 녀석은 a만 되고 공역은 a, b인데 치역은 a만 되겠죠.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떠올게 1, 2, 3 이렇게 1로 다 몰리는 경우, 즉 f의 치역이 하나만 되는 경우를 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1로 가느냐가 돼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봐봐. 이 g.fx라는 녀석을 봐봐. 이렇게 와가지고 일로 가는다라고 했을 때 g.f라는 이 합성함수의 정의에 대해 위배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g라는 녀석의 함수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도 따로 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합성에서는 이렇게 와서 일로 가든지 해가지고 끝났겠지만 g라는 녀석도 함수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게 어려워요. 여기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대충 이해는 됐죠? 이런 상황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할 때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랑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워져서 요렇게 갔어. 그럼 얘네 둘도 이제 일로 가느냐 이제 결정을 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g라는 함수를 정의내기 위해서 얘도 어딘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성에 대해서 얘는 선택을 안 받아가지고 일로 가는 건 선택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x값을 f라는 녀석의 x, 얘에 대한 y값을 x로 집어넣을 때 얘랑 얘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 가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왜 그렇다고요? g라는 녀석의 함수의 정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f라는 녀석의 치역이 하나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 세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의 개수, 즉 f라는 치역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 f의 치역의 개수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인 경우, 세 개 다 나오는 경우, 두 개인 경우, 그 다음에 한 개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세 개인 경우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의 개수겠네.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니까 원래 3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숫자를 세면 항상 세팅을 하라 그랬어요. 1, 2, 3 여기도 1, 2, 3이 됐을 때 요렇게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만. 요렇게 됐을 때 A, B가 있을 때 봐봐. 얘네들 이 세 개의 X 값들이 다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A로 몰리느냐 B로 몰리느냐 결국 두 가지가 돼서 이것은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치역의 수가 두 개야.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선택받는 녀석을 골라야 되겠죠? 즉 1, 2를 가느냐 1, 3으로 가느냐 2, 3으로 가느냐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32가지만 똑같아. 어쨌든 세 가지라고 쓸게요. 세 가지 곱하기 얘네들마다 입장 차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셌으니까 또 상황을 세팅할게요. 즉 1, 2, 3 여기 1, 2, 3에서 얘랑 얘를 골랐다고 생각할게. 세 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32가지에. 그럼 이제 봐봐. 1, 2, 3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우리가 이 두 녀석에 대응되는 경우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얘도 1, 2 가느냐 두 가지, 얘도 1, 2 가느냐 두 가지, 얘도 1, 2 가느냐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다 1로 몰리는 경우, 다 2로 몰리는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의 치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 두 가지는 빼주셔야죠. 이게 뭐라고? 1로 몰리는 경우, 2로 몰리는 경우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셌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같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1, 2가 선택이 돼서 얘에 대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g라고 하고 그래서 a와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값은 무조건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하나로 결정이 돼야 치역과 공역이 달라진다. 즉 g라는 녀석의 이 합성에 대한 최종적으로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 두 가지는 뭐야? 얘네들의 값이 A로 몰리느냐 이 두 개의 값이 A로 몰리느냐 B로 몰리느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G라는 이 함수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얘를 일단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은 A로 가든 B로 가든 상관이 없죠. 이 합성이라는 녀석의 이 값은 선택이 안 받아요. 하지만 G라는 내에서의 함수는 선택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A로 가냐 D로 가냐 해서 얘도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계산해보죠. 8, 2, 6, 3, 18에다 4 곱하니까 이 값이 72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이제 한 가지로 갈 겁니다. 한 가지. 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자, F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최고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해결할 줄 알면 이 합성함수 개수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1, 2, 3이 됐고 1, 2, 3이 됐고 A, B가 있는데 이번엔 치역의 수 한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몰리느냐 여기로 몰리느냐 여기로 몰리느냐 몇 가지? 또 세 가지가 되겠죠. 입장 차이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1로 다 몰렸다고 할게요. 내가 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몰렸어. 그럼 이제 gfx는 x에다 뭘 집어넣어 다 이 값이 1인 거야. 그럼 지원이가 되겠죠. 지원이는 1로 가든지 1로 가든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치역과 공역은 다른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A로 가냐 B로 가냐 두 가지가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G라는 녀석도 사실은 함수였으니까 얘도 가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킨다고 다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거를 하는데 왜 얘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마련을 해줘야 gfx가 성립을 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2가 또 A로 가는 이제는 얘가 막 아무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합성함수의 이 치역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fx라는 값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때 1로 가느냐 이 경우만 우리 함수값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얘도 두 가지 3도 마찬가지로 얘로 가냐 얘로 가냐 상관없죠. 이것도 두 가지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되더라? 24가지가 되겠더라 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96에다가 10이 더해서 108가지가 나오더라서
정답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좀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해둘 게 뭐냐면 F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얘에 대한 함수의 개수를. 근데 그때 함수의 개수가 얘에 대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얘 치역이 1개가 나오냐 2개가 나오냐 3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치역의 개수로 요거를 분류하는 요 과정. 요 과정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얘를 갖다 공식적으로 바로 해당 사항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함수값을 기준으로 치역의 개수를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함수값이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로 이 함수의 개수를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증가 함수의 개수, 감소 함수의 개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걸 기본 베이스로 놓은 다음에 그걸 다 인지는 하고 있을 때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 베이스로 놓고 난 다음에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들어간 개수를 구할 때 연습을 해보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너무 껌이 돼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자, 18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